그건 실제로 불법성, 위법성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그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뭐 서로 양측에서 분열하기 위해서 또 네 분 때문에 댓글팀을 서로 운영했다는 것을 스스로 약간 밝힌 셈이 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굉장히 이거를 문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댓글팀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 댓글팀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장 동원팀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거? 한동훈 후보가 어디 토론회 가거나 연설에 가면 그 앞에서 현수막 들고 이 환호성 지르시는 분들은 현장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지지자들. 그리고 지금 어디 예. 가면은 지금 그 한동훈 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 측의 뭐 방송 패널들 이런 분들이 어디 유튜브 나간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후보 지지층들이 와가지고 뭐 패널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뭐 이런 거 댓글을 엄청 답니다. 댓글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그거 문자 속에 있었던데요. 일단 그거 좀 내용 좀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가 보낸 한동훈 전 위원장께 보낸 이 문자 메시지 중에 댓글팀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댓글팀 활용해 위원장님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 들었다. 모든 걸 걸고 그런 일 없었다. 그러면서 뭐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니까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친윤으로 꼽히는 인물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 법무부 장관 때부터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 이건 또 약간 새로운 의혹 제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죠. 말씀드리는 건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해 보니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왜? 뭐 법무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설로 있었다는 밖에 있었죠.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면 뭐 저한테라도 뭐 지금 댓글팀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이건 문제라든지 뭐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그때는 네.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 갖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댓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런 댓글이 돼서 뭐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도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그와 같은 정보를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 최종 변호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댓글팀 뭐 이런 걸 언급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맞불을 놓는 형태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 장관 시절에 뭐 여론 조성하는 팀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장해찬 전 최고가 저런 자기가 경험이라고 보고 듣고 굉장히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구체적인 팩트를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를 보면은 사실 여권 저 정치인 중에서 지금 저렇게 뭐 7만 명, 8만 명 팬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때 제가 알기로는 법무장관 때도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말하자면 보수 우파 쪽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사이다 발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우호적인 이제 댓글들을 달아준 걸로 아는데 과연 그럼 그걸 댓글팀으로 볼 것이냐? 자발적 팬덤 현상에서 우호적인 어떤 여론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을 이걸 팀으로 보고 누가 관리했다는 걸 봐냐? 이런 걸 관리하고 지난번 우리가 드루킹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팀을 운영한다? 저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장해찬 전 최고가 뭘 경험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본인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사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요, 이 문자 내용, 김건희 여사가 보낸 이 문자 내용이 처음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 안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에 부합하는데요.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돼서 약간 압박성 폭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두기를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 공격력이 워낙 높다 보니
그걸 대치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선택해서 장해찬밖에 이런저런 그 이준석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사진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뭐 던킨 도너츠 관련된 이슈 아, 해명할 때 예. 만약 김건희 여사와의 그 텔레그램 받은 게 사적 소통이나 일방적 일십해야 되는 것이었다면 저와도 그런 소통을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압박하고 약간 공세하는 설명이네요. 박찬 교수님, 그렇다면은 저 던킨 도너스 뭐 커피 이게 그럼 장관 시절이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때 뭔가 이준석 의원을 좀 이렇게 뭐 이런 바 좀 마크를 해달라 자기한테 부탁했다. 이거 여전히 총선 때 앙금이 짙게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총선의 앙금이 잊혀지지가 않겠죠. 정치인들이 척을 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천입니다. 누가 나 공천 떨어뜨린다? 공천 날 배제시킨다? 그 순간 불구대천의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반응 나오는 거 당연한데 문제는 말의 신뢰성이에요. 댓글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듣기만 했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구속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아까 제가 지금 여권 정치가 수렁으로 빠지고 아까 있다라고 자폭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그 이게 연장선으로 자폭이죠. 보십니까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 마크 요청 이거 같은 경우에는 봐라. 이 정도로 나한테 요청할 정도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사심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때 장관 시절인데. 그건 이제 장관 시절부터 대선 나오려고 경쟁자들 지금 제낀 거 아니냐. 이런 사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저격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폭로가 나올지 사실 여권이 이거 간단치 않은 지금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터지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떤 파장을 낳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도 이 댓글팀 이것도 주목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만히 있다가 이거 뭐지 하고 보다가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이상한데 지금 계속 그런 반응입니다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자 파동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쟁자인 당권주자들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두고 나와 있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상 해당 행위다. 한동훈 변명 옹색하다. 그다음에 원희룡 한동훈 전대 개입으로 몰아가는데 이거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로 보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는.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김건희 여사 댓글팀 이거요 운영했다면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리고요 집권여당 당무 개입 당연히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렇게 또 가고 있네요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럼 야당의 목소리 좀 들어보죠.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한 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만일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고 자신들의 정적을 공격하는 여론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하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여선웅 행정관. 문자에 포함된 이 댓글팀이라는 표현을 민주당이 또 아까 뭐 동지도 그러지만 이것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뭔가 야당의 빌미를 준 셈이 된 건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문자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 댓글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든 한동훈 후보든 여론 무슨 조성팀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건 실제로 불법성, 위법성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 그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뭐 서로 양측에서 분열하기 위해서 또 내분 때문에 댓글팀을 서로 운영했다는 것을 스스로 약간 밝힌 셈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굉장히 이거를 문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댓글팀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은 사실은 친윤그룹에서 한동훈 특검법의 새로운 주제를 약간 던져준 것 같아요. 아,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 더 지금? 추가시켜준 거죠. 근데 지금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응사주도 있고 뭐 한동훈 후보 뭐 관련해서 자녀 문제도 있는데요. 예. 이 댓글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 전대 기간 동안에 실제로 뭐 장해찬 최고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증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장해찬 최고가 한동훈 후보 측에서 반박하며 증거를 공개한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폭로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거는 검찰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환 전행정가. 김건희 여사가 밝힌 그 댓글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설명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부인했죠. 그런 일 없다. 이거 부인했는데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여론조성팀 장관 시절 얘기를 꾸렸단 말이에요.
이거 야당한테 아까 똑같은 질문이죠. 야당한테 무슨 빌미만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 댓글팀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장 동원팀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거? 한동훈 후보가 어디 토론회 가거나 연설에 가면 그 앞에서 현수막 들고 이 환호성 지르시는 분들은 현장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지지자들. 그리고 지금 어디 예. 가면은 지금 그 한동훈 후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동훈 후보 측의 뭐 방송 패널들 이런 분들이 어디 유튜브 나간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후보 지지층들이 와가지고 뭐 패널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뭐 이런 거 댓글을 엄청 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위드은이 카페에서 시작됩니다. 한동훈 후보 일정 공개해놓고 예. 한동훈 후보 측 패널들 그 방송 나가는 일정 공개해놓고 예. 가서 우리가 댓글로 응원해주자라고 합니다. 이게 조직화된 사세력 그 사적 세력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발적인 그냥 일반 세력입니다. 그럼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과장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맨 처음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김건희 여사께서 제가 댓글팀을 동원해. 근데 여기에 우리 그 장예찬 최고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도 댓글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저 댓글팀은 뭘까요? 사람들 많이 잊으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과 건희사랑이 있습니다. 두 개의 팬클럽 합치면 그것도 한 10만 명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10만 명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예. 엄청난 그 세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뭔가의 지시와 지령을 받아서 한 사무실에 모여서 아이디 10개, 20개 돌려가면서 예전에 민주당식의 그 댓글 공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50대, 60대 예. 주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이런 분들이 단톡방이라든지 카페 게시글을 보고 와 이거 좋은 댓글 달아주자. 이거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얘기해주자. 이러한 자발적 지지 세력을 마치 동원되고 조직화된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두 번째로 이제 문제 제기한 장관 시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장관 시절에 자기한테 이준석 마크 좀 해달라. 강하게 좀 쳐달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저는 그때는 예. 그 장예찬 최고도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었고 그리고 또 정부의 한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라고 볼 수 있던 거죠. 볼 수 있었는데 본인이 이준석 당시 그 전 대표의 이거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니까 예. 누가 스피커가 크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얘기할 수 있지? 라고 뭐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한다면은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집거 기간 중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 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우호적 감정이라던가 혹은 어떤 정치적 동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고요. 그때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는 정치권에서 너무 흔한 일 아닙니까? 그 정도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선호 정정관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 관련된 얘기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꺼내놓은 거는. 장해찬 최고가 지금 아직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네, 안 낙선이 됐죠.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 복당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고, 그리고 지금 장해찬 최고가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친윤 아니면은 용산의 입장을 약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자 관련된 문제에도 가장 먼저 문제 부합한다. 내가 가서 인터뷰하겠다. 그리고 예. 지금 한동훈 후보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뭐 폭로죠. 지금 댓글팀 운영하고 있다, 공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친윤에서 전면전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거칠어지는 겁니까? 이게 또 다른 갈래를 뻗는 것 같죠?